가요대전 이렇게 하니까 재밌네. 꼬마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8년차 댄스 트레이너 겸 6년차 댄스 컨텐츠 크리에이터 루다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영상입니다. 여러분 시작 전에 아래 들어가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밑에 들어가면 좋아요 있어요. 한 번씩만.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다양한 어떤 요청이 많이 들어왔던 그런 걸 한번 보려고 하는데, 참 특이하게도 오늘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 영상은 지금 제가 라이브로 진행했던 거 편집본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매주 수요일 9시에 들어오셔가지고 재미있는 라이브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SBS 가요대전 상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생각보다 다양한 무대들이 많이 생겨났었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기도 하셔가지고 일단 짧게나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SBS 가요대전 댄스 브레이크 누가 잘했나입니다. 어그로 끌려고 누가 잘했나라고 썼지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다들 뭘 어떻게 했나 같이 보는 시간 약간 이런 거니까, 어그로 때문에 여러분들 또 아이 속았네 이런 생각 하셨다면은 너그럽게 넘어가서 우리 재미있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해요. 먼저 첫 번째 팀입니다. 첫 번째 팀은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보기 좋았고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NCT 위시의 으쌰으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커버는 진짜 정말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이유는 제가 이 시절 사람이라서가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저는 이 시절 사람이니까. 제가 이 시절 사람이라서 이 노래가 좋고 이때 레전드들이 다시 한번 상기되는 일은 뭐 뭔가 시대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일일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일인 거야 모두에게 다. 근데 제가 이런 무대를 꼭 커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돌이 옛날 거를 커버를 꼭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두 가지야.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연습이 된다입니다. 시대별로 안무에도 분명한 유행이 존재하고요. 유행은 그 당시에 멋이라는 기준에만 부합을 할 뿐 춤의 다양한 발전 그리고 스타일에는 시대를 가릴 필요가 없잖아. 당시에 유행하는 움직임 그리고 방식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게 그 당시 안무일 거예요. 그죠?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과일을 싫어하던 애한테 과일을 갈아서 먹여주니까 먹더라, 뭐 약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기본기라는 게 그래요. 이거를 일일이 매번 연습을 하고 해보는 것에 비해서 아예 그런 기본기적인 부분이 녹아있는 안무를 연습하는 게 지루하지도 않고 연습도 좀 더 자연스럽게 되는 게 있다는 거지, 내 말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요즘 가수들이 옛날 거를 커버를 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연습이 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걸러진답니다. 내 안무, 우리 안무 하는 거는 회사에서 몇 달 혹은 몇 주를 시간을 빼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실력은 얼마든지 연습으로 가릴 수 있어. 근데 남의 안무는 내가 애당초 가진 것이 없으면 뽀록나기가 되게 쉽습니다. 나 솔직히 말해볼까? 우리 그 단적인 예로 그 걸그룹들 모아가지고 하트비트 그 커버했던 영상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막 뭐 안에 뭐 누구 있더라, 막 가희도 있고 현아도 있고 뭐 니콜도 있었던가, 뭐 약간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했었던 그런 하트비트 그런 커버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되게 전설이죠. 잘못된 커버의 전설. 뭔 말인지 아시죠? 그 꼴이 난다고. 뭐 약간 이런 거죠. 이런 거. 뭐 이런 커버가 있었죠. 기억나시죠? 아마 이때 좀 이게 난리가 났었어.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서. 심지어 여기 지금 시작한 지 1분이 넘도록 안무가 없어요. 안무 없잖아.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돌아오고 사람 나오고 이런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춤을 춰야 되는 부분은 여기야. 실질적으로 춤추는 건 여기뿐이라고. 이거를 못 해가지고 그 난리가 나고, 실질적으로 이 안무도 어렵지도 않은 안무죠. 근데 뭐 난리가 났죠 여기. 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이거 뭐예요? 봐봐. 연습을 아예 안 하고 이런 게 있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이 으쌰으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건 맞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이거 근데 이야기가 그 얘기가 있던데, 가이가 끝나고 집합시켰다는 그 전설의 영상이라고 그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래서 일단은 잘 못하는 사람들이 커버를 하면 바로 걸러집니다. 바로. 더 이상 저는 K-팝이 안전한 성역에서 팬들 보호받으면서 커가는 거는 그런 컨텐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못하는 거는 대중들에게 따끔하게 질타를 받고 그로 인해서 내 가수가 성장하는 그런 그림을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못하면 못한다고 사람들이 욕했다니까, 엄청 심하게. 이런 커버는 자동으로 좀 식별이 되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커버는 그래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고요. 이 두 지점을 지나서, 제가 얘기했던 두 가지 이유를 지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NCT 위시입니다. 얼마나 잘했냐,
일단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NCT 위시는 그럼 얼마나 잘했냐? 충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충분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곡이 가지는 청량한 느낌과 멤버들 얼굴 자체가 너무 잘 맞아서 거의 착붙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화와의 동작적인 부분에서의 큰 차이점은 NCT 위시는 동작을 좀 더욱 명확하게 걷어냈다는 점이 좀 큰 차이가 있어요. 특히 후렴 부분에서의 안무는 NCT 위시와 신화의 안무가 도드라지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NCT 위시는 어떻게 했느냐? 보세요. 다리 쪽이랑 이런 걸 좀 잘 봐주세요. 봐봐, 스텝 쪽을 잘 봐주세요. 스텝 쪽 방금 보셨죠? 자, 이게 NCT 위시가 커버를 한 거고요. 자, 신화의 원래 안무는 어땠냐? 보세요. 발 잘 보세요. 그죠? 약간 흐지부지해요. 흐지부지하다는 게 나쁜 의미로 흐지부지하다기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으따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흘러가는. 근데 옛날 안무가 다 이랬거든. 달라. 명확함이 NCT 위시가 좀 더 명확해요. 아무래도 요즘 그 그룹이다 보니까. 그죠? 요런 차이가 좀 있어요. 약간 요런 차이가 좀 있었고, 다음은 조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감동이었던 부분이 하나가 뭐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걸 또 안 할 수는 없어. 당연히 해야 되는 파트긴 한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 가위바위보 파트가 있습니다. 이거 난 지금도 못하겠네. 이렇게 하는 그 가위바위보 파트가 있는데, 이거 정확하게 딱딱 안 하면 되게 웃기거든요. 저 방금 저처럼. 근데 좌뇌 우뇌가 활발한 친구들이라서 그런지 이걸 되게 잘하더라고요. 봐주셨어요 방금 손? 이게 원래 이제 하는 이런 안무인데, 이게 이제 원곡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화질이 좀 안 좋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너무 옛날 거라서. 네, 어찌됐든. 이런 어떤 되게 좀 감동 모먼트가 좀 있었어. 아, 이런 것까지 또 이런 거 다 이렇게 하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이것도 괜찮았다고 보는데, 근데 보면서 솔직히 좀 아쉬운 점이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먼저 1번은 신혜성의 외발 턴이 구현이 불가했다는 부분이에요. 요거 좀 아쉽긴 했었어. 뭐냐면, 자, 일단은 볼게요. NCT 볼게요. 여기서 이제 외발 턴을 확 찬단 말이지. 자, 이렇게 하는 동작이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찬 발로 착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찬 발로 착지를 해야 되는 동작이에요, 원래.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는 구현이 안 됐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것까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해. 왜냐면 이 이유가 좀 간단하긴 한데, 애당초 이 동작을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 저거 할 수 없는데요 라고 하면은 이 무대를 위해서 이 동작을 따로 연습하는 거는 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긴 하잖아, 솔직히. 두 번째로 아쉬운 점이 뭐냐면, 신화의 댄스 브레이크,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길어서 끝까지 다 볼 수는 없는데,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이런 부분들이 다 삭제가 됐어요, NCT 위시는. 그리고 여기 솔직히 이게 진짜 간지거든요. 근데 이걸 안 했더라고. 그래서 나 되게 아쉬웠어, 이거는. 이거 구현 안 한 거는 좀 많이 아쉽긴 했어. 이거는 할 수 있냐 없냐 얘기가 아니라 연습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으쌰으쌰해서 이 부분은 진짜 중요한 파트였거든. 왜냐면 신화가 막 이렇게 귀엽고 신나는 느낌이 나는 곡에서 우리가 춤을 못 춰서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의도가 명백히 보이는 어떤 그런 파트였기 때문에 이 부분 빠진 게 너무 아쉬웠었어요. NCT 위시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생각들 밑에 댓글 있으면 한번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다양한 댓글은 채널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이 많고 가야 할 길이 많은 르세라핌이었습니다. 자, 일단 제가 놀랐던 부분이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댐브로 시작되거든요. 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같이 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처음 시작될 때 여기 잘 보시면, 이쪽 잘 보시면 댐브로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그죠? 댐브로 시작을 해요. 뭐 이렇게 댐브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좀 놀랐어요. 이거 갖고 맨 처음에 막 김채원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 나는. 그래서 이게 보면 댐브가 끝나고 가운데 이렇게 모인단 말이야. 근데 이미 김채원이 가운데 서 있고 나중에 본방으로 보니까 이게 사쿠라였더라고. 그러니까 사쿠라 혼자 댐브로 시작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쉽긴 했었어. 이게 이 부분 일단 볼게요. 뭐 이렇게 시작을 한 거야. 사쿠라예요, 사쿠라. 사쿠라는 춤에 대해서 다른 멤버들에 비해 특출나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러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게 소스뮤직의 결단이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저는 파격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김채원이 서 있었다면 혹은 뭐 허윤진이 서 있었다면 좀 덜 했겠지. 근데 사쿠라를 전면으로 내세워서 시작을 이렇게 한다? 이거 나쁘지 않더라고. 저는 보고 이야, 이 선택이 정말 이거는 되게 뭐랄까 딱 이렇게 리스펙 받을 만한 그런 선택이었다.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이 부분은 나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자, 이후에 여기에서는 이제 스마트의 댐브가 있었는데 원래 진행되던 느낌을 많이 제거하고 완전히 딱딱 맞추는 댄스 버전으로 진행을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앞으로 스타일의 어떤 그런 거를 다 빼버리고 이런 동작으로 이제 진행을 했어. 근데 개인적으로 이 동작 있죠? 지금 이거 여기서 지금 나오는 동작 팔 이거 땡기면서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 이게 네트워크라는 동작인데 이거를 사용을 했더라고. 그래서 나 좀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네. 왜냐면 이게 앞으로에서 굉장히 그렇게 저기한 동작인데 뭔 동작이냐면 이 동작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는 동작입니다. 원래 이렇게 가는 동작입니다. 네트워크라는 동작을 르세라핌이 여기서 사용을 했다. 어떻게? 여기 이렇게 네트워크라는 동작을 중간에 사용을 했다라는 거. 마지막 댐브에서는 뭔가 에너지를 딱 응축시켰다가 딱 터트리는 듯한 느낌으로 쭉쭉 잘 뺐다라는 생각은 들었었어요. 원래 이 동작은 없는 동작이니까 없는 동작이었는데 이제 만들었는데 뭐가 뭐 특별하게 뭐 이런 동작이 이랬다라기보다는 뭔가 이 흐름은 잘 맞춰서 이게 딱 나온 이런 느낌이 딱 있어. 그래서 이거 보면서 뭐 잘했네, 나쁘지 않았다. 왜냐면 실은 엄청난 부담감이 있을 거란 말이야. 르세라핌은 부담이 엄청 날 수밖에 없어요, 다른 팀에 비해서. 부담이 그러니까 잘해도 본전이고 못하면 난리니까 엄청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팀이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뭐 앞뒤 상황을 좀 따지고 봤을 땐 더 르세라핌 무대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양한 여러분들의 생각 있으면 밑에 댓글로 한 번만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의 댓글 궁금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 팀은 이건 확실한 것 같아. 장원영의 존재감이 정말 크구나. 아이브입니다. 초반 인트로 구간에서 진짜로 느낀 그 점은 확실해요. 장원영의 존재감이 진짜 커요. 전 이 부분에서 진짜 느꼈어. 제가 장원영을 막 찾아보거나 막 이건 뭐 장원영 어딨지 막 이렇게 보는 건 아닌데 내가 외국인이었어도, 그러니까 내가 장원영을 몰랐어도 딱 이 영상을 보면은 우와, 가운데 있는 사람의 존재감이 되게 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 대단한 존재감입니다. 볼게요. 보시면 장원영이 가운데 있잖아. 근데 예쁘고 안 예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쁘다 안 예쁘다의 문제가 아니야. 생각보다 사람이 더 아우라가 있어요. 이 아우라가 있어요. 확실히 존재감이 엄청나기는 해요. 저는 좀 보고 많이 놀랐어요. 집중시키는 아우라가 이게 장난 아니기는 해요. 확실히 타고난 끼가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댐브 이야기만 하는 거니까 나머지 안무는 뭐 저희가 뭐 딱히 볼 필요는 없죠. 댐브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이런 소품을 하나 들고 나와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중간에 실수가 좀 있어요. 여기까지는 별거 없거든. 근데 그러다가 뒤에서 잡아줘야 될 때 보세요. 이때 못 잡아요.
보여주셨죠. 이게 잡았어야 되는 건데 못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잡았어. 그래서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닌데 실수가 약간 있긴 있었다. 근데 이게 분위기상 꼭 필요했을 퍼포먼스였을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나와서 이걸 가지고 한 이 퍼포먼스 자체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저는 객관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네. 주관적으로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안 드린 이유가 뭐냐면 객관적으로 이 퍼포먼스로 어떤 효과를 누렸는지가 좀 뭐랄까 뭔가 좀 그렇다라는 거죠. 누가 봐도 이거는 이 퍼포먼스 가지고 우리가 막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서태지와 아이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이 안으로 내가 들어갔다 뭐 어떤 이런 효과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마법봉을 가지고 한 게 없어. 그래 이거 하나 있다. 이거 하나. 그래서 뭔가 딱히 이게 꼭 뭐 반드시 했어야 되는 그런 것이었는가에 대한 거는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걸 넣은 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 봉 가지고 어떤 퍼포먼스를 했냐 이거야 내 말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저 봉 가지고 뭐 이걸 뭐 이렇게 선으로 뭐 이렇게 딱 해가지고 공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밑으로 들어왔다 나가고 이걸 뭐 돌려가지고 발로 탁 차가지고 위로 돌리고 다시 놓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 활용 자체가 저기 등장한 거 괜찮아 상관없었는데 저걸 가지고 뭐를 했냐 이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얘기가 이것까지 이거 하나 있는 것 같아. 이거 하나. 이거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런 그림은 이게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 활용 하나 때문에 이걸 들고 나왔다라는 거는 조금 뭔가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뭐 요렇게 일단은 아이브는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근데 아이브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막 댄스로 막 끝을 찍어가지고 밀고 가는 그런 팀은 아니잖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발라드 팀한테 춤 이야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약간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관대한 느낌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나쁘지 않았다 정도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브에 대한 다양한 의견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조합과 생각지도 못한 트랙 리스트였습니다. 이영지와 나띠입니다. 일단은 저는 이영지랑 나띠 한 걸 보고 좀 놀랐던 게 그러니까 뭐가 그게 있나요? 무슨 서사가 뭐 어디서 하기로 했다는 어떤 그런 게 있다든지 혹은 뭐는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든지 뭐 서사가 있나? 모르겠어. 둘이 왜 하필 둘인 거지? 나는 그게 좀 이해는 안 되더라고. 솔직히. 게다가 두 번째가 최신곡을 한 것도 아니야. 근데 내 기준에선 접점도 없어. 그래서 좀 많이 의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흥미로운 것도 사실이고 실질적으로. 근데 그것 때문에 첫 곡 시작은 브루노 마스와 카디비의 Please Me를 시작을 합니다. 일단 이 곡이 한국에서 그렇게 유명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24K Magic이나 이런 곡처럼 메가 히트를 기록한 곡은 아니다 보니까 요거가 그렇게 유명한 곡인가? 그러니까 이걸 꼭 그렇게 골라야 됐어야 되는 곡인가? 아니면 그냥 카디비와 브루노 마스 그림을 맞추려고 그냥 아무거나 고른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는데 이영지가 남자, 나띠가 여자 역할로 진행을 합니다. 자, 보면은 초반에 딱히 볼 게 있는 건 아니에요. 볼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그냥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안무가 뭐가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냥 진행을 합니다. 뭐 특별히 안무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걸 뭐 보고 앉아있기는 좀 그렇고. 그리고 이게 또 남녀 커플이 또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뭔가 그런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오메 막 이런 재미가 있지도 않아. 남녀가 아니니까.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뭐 이렇게 진행을 했다. 여기서 이제 근데 여기서 그 전설의 그래미 어워즈 댄스 브레이크가 나옵니다. 이거 안 나쁘거든요 솔직히. 안 나빠요 이거. 이영지가 원래 춤을 잘 추니까. 근데 이게 이제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자 이게 이제 브루노 마스 원곡 버전이에요. 원 버전. 이거를 오마주를 한 거죠. 커버를 한 거죠. 이거를 이제 한 거예요. 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했냐?
이제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제 좀 솔직히 말해서 좀 아쉽긴 했다. 아무리 이영지였어도. 그리고 뭐 이후에 진행되는 어떤 곡 안에서의 뭐 안무가 특출나게 뭐가 있었다거나 어느 부분이 남았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다만 이런 이벤트성 형식에 너무나 부합하는 그런 공연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되게 긍정적인 의견이에요. 이영지가 원체 이런 걸 잘하니까 저는 이 부분 딱 시작할 때 딱 알았어요. 이거 하나보다 그랬는데 조금만 더 신경을 좀만 더 썼으면 약간 그런 거. 예. 퀄리티를 우리가 보장할 수는 없겠지. 근데 그래도 마지막 팀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준비를 해온 뉴진스입니다. 뉴진스의 준비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까지 가요대전의 진심일 줄은 몰랐던 터라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진짜로 한번 보시죠. 자, 일단은 댄서들의 팝핑과 락킹 안무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이 부분도 알아야 될 게 지금 여기서는 뉴진스가 아무것도 하고 있진 않아요. 그죠? 뉴진스가 아무것도 하고 있진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자, 지금 방금 나온 이 동작들 이게 락킹으로 시작이 되는데 올드스쿨의 어떤 부분을 확실히 캐치해서 넣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전에 이야기했던 업 락이랑 스쿠비두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전에 있었던 동작이고 지금 여기까지 새로 추가된 동작은 포인트 이거 두 번 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다시 또 스쿠비도 하고 여튼 실질적으로 잘 보면 원래 있던 안무들과 프리스타일로 대부분 마련이 돼 있어요. 봐봐, 지금까지도 이거 하고 살짝 동작 몇 개 하고 프리스타일 이렇게. 그리고 여기 28초 여기서부터는 팝핀에서의 워크아웃이라는 동작이 있는데 그 동작을 의도해서 한 건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왜냐면 형태가 좀 많이 달라가지고. 여튼 워크아웃 동작을 하고 무릎 롤링 이후에 바로 터치웨이브로 이어지는 구성입니다. 지금 여기 이 동작 방금 두 번 이거 워크아웃 롤링하고 웨이브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 워크아웃 롤링하고 웨이브 이렇게. 그렇죠. 좋죠. 잘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잘하고 있는 거는 맞으니까 우리가 그죠. 기본만으로 간 거죠. 기본만으로 간 거예요. 실은 이 지점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 이야기 나왔던 다른 팀들에 비해서 이런 댄스 브레이크의 양이 볼륨이 가장 큰 팀이 뉴진스인 건 맞아요. 데리고 나온 숫자도 훨씬 많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진 전체 퍼포먼스 자체도 굉장히 뭐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이제 다른 부분 여기에선 또 새롭게 준비한 댄스 브레이크 파트가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새롭게 진행하는 또 이런 파트가 있어요. 근데 앞쪽 안무 중에는 이렇다 할 만한 파트가 없었는데 보면은 뒤에 안무가 재밌어요. 여기서부터가 좀 재미가 있어요. 여기가 진짜 나는 여기서 끝났다고 보는 편이긴 한데 여기가 이제 마나스터리라는 동작이거든요. 근데 연습을 진짜 많이 하긴 한 것 같아. 마나스터리 이거 감는데 연습을 진짜 많이 한 거지. 이게 가운데 이 혜인 맞죠? 혜인 아니고 혜인 맞죠? 혜인이 감을 때 이 느낌이 달라요. 우와, 혜인 잘한다. 엄청 잘하네 이거. 마나스터리 한정으로는 혜린이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마나스터리 한정 저는 혜린이 제일 잘하는 것 같기는 해요. 잘한다. 여튼 근데 진짜 이거 뉴진스 이거 물건입니다. 이건 진짜로 물건이에요. 물건. 자, 여기는 이 동작은 로저 레빗입니다. 로저 레빗. 근데 여기서 이거 이제 손까지 딱 들어가면서 그림이 더 이렇게 완벽해진 거죠. 개 멋있다 이렇게. 근데 안무 양이 그렇게 많진 않다. 그렇죠. 그러면서 바로 크리스 크로스로 딱 바뀌어버리죠. 근데 여기서 머리 치는 게 지금 얘는 아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 해야 간지가 난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시켰을 수도 있어. 근데 실은 이거 할 때 고개를 이렇게 시켰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하면 이건 아는 거예요. 뭐가 멋있는 건지.
기가 막혔다. 좋죠. 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막 이렇다 저렇다 이걸 다 일일이 찢어서 볼 만큼의 볼륨까지는 또 아니기는 했어서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좀 더 이게 좀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 안무 양이 그렇게 많진 않다. 뉴진스의 안무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뉴진스의 안무가 이거를 위해서 새롭게 배운 동작이라든지 그런 거가 섞여 있지는 않아서 하루 만에 맞추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근데 그와는 별개로 너무 소화를 잘한 건 사실이고요. 이렇게 소화를 잘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뉴진스까지 저희가 분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생각 그리고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 있으면 밑에 댓글로 한 번만 남겨주세요. 다양한 얘기가 오가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팀들 다 만나봤는데 제가 지금 실은 멤버십에서 할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는 또 다시 멤버십에서 이제 할 얘기가 있는데 멤버십에서는 이제 다른 팀들 몇몇 팀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진짜 팩트 정말 팩트에 근거한 그런 이야기들과 조금은 냉정해 보일 수도 있을 만한 내용의 이야기를 멤버십에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드릴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이야기하신 뭐 뉴진스 춤 순위 분석해 줄 수 있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뉴진스에서 춤을 잘 추는 멤버들의 이름의 순서 정도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멤버십에서는.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묶어서 멤버십 라이브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멤버십 가입하시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컨텐츠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양한 질문들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즐거우셨길 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멤버십으로 같이 가시죠.